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요즘 너무 덥죠? 이제 겨우 6월인데요. 우리에게는 7, 8월이 남았잖아요. 약간 두렵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책이 좀 안 읽히는 것 같아요. 특히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거나 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 책들, 어려운 책들은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읽기 좋은 책, 청소년들을 위한 책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까지 쭉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용, 성인용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쭉 들어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은 만화책입니다. 제목은 13살의 여름이고요. 이윤희 작가님께서 그리시고 쓰신 책입니다. 제가 만화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봤는데 일단은 제목이 너무 와닿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빌려서 봤는데요. 단숨에 읽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읽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읽기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로맨스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이성에 눈이 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친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혼란이라던가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성장 소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림체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읽으면서 이 책이 일단은 여름 바닷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게 된 친구,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친구, 그리고 그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들까지 좀 복잡한 관계인데 이럴 때 이 청소년들 입장에서는요, 이 세상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나에게는 큰일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렇게 큰 고민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했고요. 여기 나오는 아이들의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약간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읽으면서는요. 뭔가 좀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내 마음도 그래 라고 동의하면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림체도 시원하고 또 만화책이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여름에 읽을 만한 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이런 만화책을 읽는 것도 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조금 두껍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훌훌 잘 읽히고 또 저는 이렇게 청소년 성장 소설을 워낙 좋아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주인공 아이들은 6학년 아이들로 나오는데 사실 6학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성숙하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중학생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5번 레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청소년 소설인데요. 사실 이것도 6학년 친구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하지만 중학생이 읽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일단 표지부터 너무 시원한데요. 이 책은 수영을 하는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 성장 이런 이야기입니다. 6학년 친구들이라고 해도 전혀 유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되고 이렇습니다. 중학생 친구들까지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설레요. 여기 나오는 친구들의 캐릭터가 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책이 좀 결을 같이 하거든요. 둘 다 수영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물론 이 책은 좀 더 수영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영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요즘 친구들은 또 경쟁을 하느라고 힘들기도 하고 또 친구 관계에서 갈등을 하거나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함께 담겨 있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그리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책도 수영이 소재로 쓰여진 책인데요. 제목은 야외 수영장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작가님이 쓰신 책은 아니고요. 독일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일단 표지도 역시 너무 예쁜데요. 한 달 동안 야외 수영장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한 형제자매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내내 수영을 하고 있어서요. 읽고 있으면 너무 시원합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영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내용을 읽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몸의 온도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외 수영장을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들이 수영장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역시 성장 소설이고요. 이 책하고 좀 결을 같이 하기는 하는데
있는데 이 책은 선수인 아이들이 경쟁을 하는 이야기고요. 얘는 경쟁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 속에 등장하는 작은 알콩달콩한 에피소드들이 들어있고요. 형제들 간의 우애와 사랑과 우정 등을 담고 있고요. 역시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몰래 수영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제가 몰래 수영장에 들어가서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는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은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시원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다음 책도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는 책입니다. 역시 청소년 소설이고요. 이꼬님 작가님의 여름을 한입 베어 물었더니입니다. 이 책도 제가 따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표지를 보면 여름이 소재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너무 푸르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막 수채화가 느낌이 좀 나는 책이고요. 이 책 약간 저는 감동적이고 또 슬프기도 하고 사실 여름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성장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꼬님 작가님은 이 책을 너무 본인께서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해놨던 영상도 이렇게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읽으면 좋을 만한 책 중에 이 책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리버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유명한 책인데요. 이 리버보이는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역시 수영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책이고요. 사실 리버보이는 저도 읽고 있으면 뭔가 신비롭고 미스테리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뒤에가 어떻게 되는 걸까 계속 궁금해하면서 또 이 주인공이 계속해서 이 강가에서 수영을 하거든요. 이 주인공이 수영을 정말 잘하는데요. 리버보이라는 신비로운 소년을 만나게 되고 또 이때 할아버지께서 좀 아프시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이 쫙 연결이 되면서 마지막에 정말 감동적인 그런 책입니다. 수영하는 모습들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저도 막 시원해지고 함께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런 책입니다. 여름에 읽으면 좋을 만한 청소년 소설로 추천을 드리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읽으면 좀 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분들께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책으로요. 딱히 여름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좀 여름에 이렇게 신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름에는 이렇게 너무 더울 때는 저는 여행을 가거나 밖에 나가거나 놀러 나가거나 이런 거 다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또 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대신 여행 가주시는 분의 책을 읽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한번 추천했었던 김원비 작가님의 전국 축제자랑입니다. 이 책에는 여름 축제도 들어있고 또 다양한 계절의 축제들도 들어있어서요. 계절감을 느끼기도 좋고요. 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다양한 축제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약간 B급 정서가 있어가지고요. 유쾌하게 읽을 수 있고 깔깔대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 다양한 곳을 구경하는 대신 여행을 가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어려운 책보다 이렇게 유쾌하고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여름에 어디 나다니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대리만족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목이 한여름밤의 꿈. 이 책 청소년들도 읽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셰익스피어의 책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희극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한여름밤의 꿈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스토리 자체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또 유쾌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또 뭔가 로맨틱하기도 하고 일단 제목 자체가 한여름밤의 꿈인데 한여름 밤 동안 일어난 그런 이야기를 셰익스피어가 희곡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미음사판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희곡이기 때문에 좀 운문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읽다 보면은 조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요거 아니라도 그냥 이야기처럼 풀어놓은 책으로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미음사판 굉장히 얇아요. 저는 이 책을 이번 기회에 다시 소개해드리려고 읽었는데 하루 저녁에 그냥 후루룩 읽었거든요. 되게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는다든지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희곡으로 쓰여진 책이니까요. 이 책은 일단은 좀 재미있는 게 요정들이 나오고요. 이 요정들이 이렇게 인간들끼리의 애정관계를 구경하다가 장난을 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큐피트의 화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꽃무
선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요정들이 이렇게 누구 눈에 이렇게 딱 해주면 눈을 뜨자마자 처음 보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얽히고 설킨 4명의 남녀 관계의 애정 관계가 막 엮이고요. 요정들 간의 관계도 좀 엮입니다. 웃기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좀 신비롭기도 하고 묘사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 속에 액자처럼 들어있는 이 연극 속에는 또 로미오와 줄리의 줄거리가 들어있기도 해요. 사실 이 책은 뭔가 깊이 생각하거나 뭐 이런다기보다는요, 그냥 줄거리 자체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또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를 직접 볼 수도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름밤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엄청 금방 읽을 수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운문을 전부 다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재미로만 읽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다음 책으로요, 이디스 워튼의 여름입니다. 이 책은 그냥 제목만 딱 봐도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반드시 읽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디스 워튼의 책으로 순수의 시대가 유명한데요. 이 책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약간 여류 작가 중에 대표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주인공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앞서가는 여성인 것처럼 보통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건 잘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체리티라는 소녀가 이제 주인공인데요. 이 소녀의 사랑 이야기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남자들이 나오는데, 이 남자들 중에 내가 어떤 남자와 어떻게 연애를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치정 소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이 책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는 저 여름에 읽었었거든요. 초여름에 읽으면 좋아요. 지금 약간 이제 더워졌다 싶기는 한데 이 여름에 대한 묘사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하늘에서 막 반짝반짝반짝 태양이 이렇게 빛나고 구름이 막 흘러가고 이렇게 이슬 같은 게 막 맺혀 있는 투명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좀 그런 초여름의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고요. 요 표지에 나오는 요 초상화도 좀 그런 느낌을 보입니다. 이 체리티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커다란 사랑의 시련과 아픔을 느끼면서 성장해가는 성장소설이에요. 이 여성으로서의 성장소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디스 워튼의 묘사가 되게 아름다워요. 저는 이제 순수의 시대를 읽지 않았는데 그 책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디스 워튼은 문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여성 작가니까요. 여름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다 보면 약간 좀 화가 나기는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현대 얘기는 아니니까요. 이제 과거의 여성들은 사실 좀 더 답답한 삶을 살았죠.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여성이 선택을 하는 게 가능은 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요. 결말이 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현실적인 결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을 묘사하는 장면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디스 워튼의 작품을 읽는 게 또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예, 다음 책으로 헤르만 헤세 책 2권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 출판사가요, 마인드 큐브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헤르만 헤세의 에세이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권으로 엮은 책입니다. 제가 계절에 맞게 한 권씩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은 헤르만 헤세의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좋은 게 헤르만 헤세가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있어요. 헤세가 그림도 잘 그렸더라고요. 헤르만 헤세의 에세이와 시 중에서 여름과 관련된 여름 분위기의 글들을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너무 좋을 것 같죠? 헤르만 헤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읽지 않아도 그냥 기분에 따라서 조금씩 한 편씩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절별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죽은 나무를 위한 애도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나무랑 관련한 글들을 모은 에세이집입니다. 역시 시와 수필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이 표지도 너무 예쁘죠. 사실 이 책은 여름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나무 하면 여름에 우거진 나무들이 좀 떠오르니까 제가 일단 이 책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요렇게 이제 헤르만 헤세가 되게 다양한 에세이랑 또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무를 찬양하는 글들을 모은 거거든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요. 정말 많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헤세 하면 이 사람은 정말 구도자, 철학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햇세가 사랑하는 나무들이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햇세의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이러한 나무에 대한 에세이를 읽으면서 조금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햇세가 살았던 이 삶은 굉장히 자연과 친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은 자연과는 꽤 많이 유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런 자연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대리만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이 너무너무 더운 게 사실 기상이변, 기후변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죽은 나무를 위한 애도라는 말 자체가 죽은 나무가 조금 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햇세를 읽으면서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데서 살면 좀 아름다운 글을 쓰기 좋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은 제가 여름이 되면 빌려있는 김하영 교수님의 행복의 충격입니다. 제가 김하영 교수님의 번역을 참 좋아하는데요. 알베르 까뮈의 번역을 대부분 김하영 교수님의 번역으로 골라서 읽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인의 글도 너무너무 잘 쓰세요. 이 책은 김하영 교수님이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시절의 경험을 에세이로 옮긴 글입니다. 이분이 지중해 근처 프랑스 남부에 사셨는데 엑상프로방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셨는데 그때의 경험을 행복의 충격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읽다 보면 그 행복의 충격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이런 지중해로 가서 느꼈음직한 충격적인 행복.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땅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낯선 곳에서 이 행복이라는 거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글이다. 뭐 이렇게 좀 러프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하영 교수님의 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문장 하나하나가 다 시와 같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여기를 너무너무 가보고 싶다. 프랑스의 엑상프로방스에 가서 이 교수님이 느꼈던 이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 그리고 까미가 느꼈던 그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도 지중해가 마치 마음의 고향인 것처럼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언제 읽으면 좋냐면요. 5월에 읽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 같을 때 지금 벌써 이제 막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습해졌는데 습하기 전에 읽으면 좋은 책이기는 합니다. 막 햇살이 따갑고 뜨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상쾌한 느낌일 때, 그러니까 5월이죠, 5월. 그럴 때 딱 읽으면 뭔가 내가 지중해에 와 있는 느낌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게 기후에서 느껴지는 게 저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대리만족해 볼 수 있는 책이고 일단 읽으면서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제가 문학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적인 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그래도 읽는 것만으로도 막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냥 아름답구나. 아,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행복의 충격입니다. 자, 그리고 여름에는 뭔가 좀 막 몰입되는 소설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여름에 많이 추천드렸던 책이 추리를 하는 소설이거나 탐정 소설이거나 미스테리하거나 뭐 에거서 크리스티 소설 같은 것들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아주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이 책도 같이 읽으면서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추리하게 되는 그런 책인데 너무 잘 읽혀요. 저자는 마거릿 애트우드고요. 민음사 TV에서 보고 제가 영업당해가지고 산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거릿 애트우드의 책이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드라마화 많이 됐고요. 저도 읽으면서 이 책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저에게 눈이 쫙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이 책은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주인공은 그레이스라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사실 살인 용의자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가까스로 사형을 피했는데요. 이 소녀가 어떤 집에 하인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인과 또 다른 하녀를 살해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범인이라고 했던 남성은 사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너무나 어리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가지고 죽지는 않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과연 이 소녀는 무고한지 또는 이 소녀가 정말 범인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계속해서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요. 또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결론적으로는 과연 이 소녀가 진짜
악한 사람인지 또는 선한 사람인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또는 구별하는 게 가능은 한가?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과 악을 그리고 범인인지 아닌지 무고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꽤나 두꺼운 책이지만 너무 몰입감 있게 읽히기 때문에 여름밤에 이렇게 쭉 읽기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꽤나 재미있게 읽어서 이 책은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도 잘 읽히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여러 권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 책 말고도 또 여름에 읽으면 좋을 만한 책 많을 것 같아요. 또 혹시 여름에 잘 읽힐 것 같은 책, 요 시기에 책 잘 안 읽힐 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책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